자, 우리 30쪽 한번 펴봅시다. 30쪽. 딴 건 다 봐주면 되고. 자, 뭐, 나무 손해보험은 쉽다, 그죠? 나무 손해보험 하고 합시다. 요거, 이제 여기에서, 우리 보험금 중에서, 이제 저까지는 보험금 정도가 차가 감소 보험금이 있고, 가심 손해보험금이 있고, 그 다음, 나무 손해보험금이 있거든요. 그죠? 보험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근데 나무에서는 자기 부담 비율은 무조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얼마하고? 5% 고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3%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나쁜 새끼들 3% 없애고 5%만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가 됩니까? 피해율입니다. 이 피해율은 실제 결과 주수, 이건 다른 말로 이 가입 주수가 됩니다. 몇 주 가입했는가? 그 다음 고사 주수가 됩니다. 고사 주수가 아주 죽었는 겁니다. 죽었을 때 이때는 보상하는 손해로 죽었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헷갈리시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어요. 미보상 보사 주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죽긴 죽었는데 보상해줘요, 안 해줘요? 미보상이 안 해주는 거죠. 피해율에 포함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수학 불능주수가 있어요. 요거 나오다 보게 되면은 수학 불능이에요. 원래는 수학 뭐 하는 거? 막간놈이에요. 그러면 얘는 원래는 가해는 안 되지만 나무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나무는 안 죽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사 주수가 이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 나무 피해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고사 주수 몇 주, 미보상 고사 주수 몇 주, 그 다음 수학 불능 주수 몇 주, 이렇게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됩니까? 여기 있는 고사 주수만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보상 고사 주수와 수학 불능 주수는 피해를 포함이 안 된다는 것들. 요거 되어 있고, 그 다음 자기 부담비는 얼마 됩니까? 무조건 5%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부담비율은 어느 나무가 할 것이 모든 가수 나무 손해는 전부 다 5%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봐주시고 이제 중요한 겁니다. 30쪽에 계약변수 관련 수확량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표준 수확량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업방수였다가 원래 다시 업방수에 들어온 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수확량이 4번이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요건 여러분들 하다 보면 좀 어렵다는 생각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문제 많죠. 풀다 보게 되면 제가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 풀다 보게 되면 자연히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로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데입니다. 자, 저까지 해서 표준 수확량의 의미가 됩니다. 자, 봅시다.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품종, 경작, 형태, 수령, 지역을 고려하여 품종, 경작, 형태, 수령, 지역 거기다 별표 한 쳐주세요. 이 갈로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산초랑 한 나무주당 예상 수확량 줄 거 주고 갈로 좀 쳐주세요. 표준 수확량 하는 것은 이거예요. 쉽게 하게 되면 그 동네 보통 한 나무에 몇 개 달릴 것이다 하는 것이 표준 수확량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표준 수확량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갈로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되어 있었는데 표준 수확량은 한마디로 하게 되면은 예상 수확량이에요. 예상. 이 가수원에 원래는 얼마가 달릴 것인가 예상하는 거고. 평균 수확량. 평균 수확량 틀려. 평균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과 평균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과거 경험치를 했던 것이 평균 수확량이고 이것은 그 동네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수확량은 우리 집권
우리 가송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건 우리 독립가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하면은 우리 동네에서 한 주당 예상수량이 얼마 된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가 이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어떻게 쓰이는가 하게 되면은 자 홍준이가 이거 강의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뭘 샀어요? 내가 803 다 샀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뭐 놀러 오실 때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서 803 가지고 제가 돈 벌려고 동아사도 운영할 겁니다. 동아사에서 죄를 지으려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사과 가손도 해야 되겠어요. 배 가손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홍준이는 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홍준이는 서버는 신규죠. 신규잖아요. 그럼 얼마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너희 집 나무가 몇 그루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얼마를 가입해야 될까요?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이 신규는 바로 표준 수확량을 얼마? 100%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가입 금액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험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있습니다. 신규 100%가 되겠죠? 그죠? 시험 볼 때 신규 100%가 나올까요? 아니면 신규 100% 아이놈이 나올까요? 아이놈이 나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연속 꼭 봐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꼭 중요한 수가 되면 to be continued. 다음은 계속이죠? 지금 안 가르쳐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 내가 803에 그죠? 그러면 표준 수확량 어떻게 구할 것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 표준 수확량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봅시다. 나 사과를 한다 했죠? 배를 한다 했죠? 그럼 사과 종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틀리죠? 배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틀릴 수 있죠. 뭐 신고되고 황금배되고 등등등등 되고 그러시고 사과도 우리 뭐 아는 거 합시다. 뭐 그냥 아는 거 그냥 홍로, 부릅사 이거만 알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그 품종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수확량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그래서 뭘 따라 보면 될까요? 품종이네, 품종. 그래서 칼로스의 기문제에 나오는 것이 저가전입니다. 그때 한번 뭐가 될까요? 품종에 따라서 표준 수확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품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품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늙은 놈과 젊은 놈과 수확량이 같을까 틀릴까요? 틀리겠죠. 그럼 늙은 놈과 젊은 놈 어디 유식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가 해야 되겠죠. 나이를 가지고 뭐예요? 수, 내연이라 합니다. 나무의 나이, 나무 연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무 나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또 아니면 생각나게 나이밖에 생각해 늙은 놈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아시겠죠? 늙은 놈과 젊은 놈의 차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나이대 숫자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령 해줘야 돼요. 나무 숫자입니다. 연령 연자예요. 그래서 나무 나이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사과 재배 방식이 뭐가 될까 하게 되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나무가 어린 나무는 빡빡하게 이렇게 심을 수 있게 됩니다. 빡빡하게 심는 거예요. 늙은 나무 큰 놈은 듬성듬성 심어야 돼요. 그럼 중간 놈은 어중간하게 심게 되겠죠. 요걸 가지고 밀식, 빡빡하게 심는다 이야기하게 돼요. 이걸 가지고 일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얘는 어디? 어중간, 반, 밀식이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여기는 나무를 똑같은 1평방미터에 8그릇을 심었어요. 여기가 4그릇 심었어요. 2그릇 심었어요. 그러면 나무 그릇 수에 따라 가지고, 즉, 경자 형태에 따라 가지고, 재배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수확량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경자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자 형태. 사과는 어디에 잘 자랄까요? 추운 데 잘 자라죠? 좀 추운데. 배는 좀 따뜻한 데 잘 자라겠죠. 복숭아도 좀 따뜻한 데. 그럼 사과, 얘는 대구 사과 자랐죠? 많이 했잖아. 근데 요즘 대구 사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청송지역과 밀양지역과 의성지역과 팔공산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뭐라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 낼 수 있게 돼요. 즉가적 표준 수확량을 하시겠죠. 가장 발로였고 나무 한 주당 예상 수확량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은 즉가적 표준 수확량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갈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안 되면은 이건 무조건 알아주세요. 예와 예예요. 경작 형태된 것도 재배 방식이 있고 이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뭐 품종 대신에 뭐 수종 나오고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 그래서 쉽게 생각합시다. 아 이거 나왔다. 아 그러면 사과나 생각해 주세요. 사과는 뭐가 된다? 종류가 틀리게 되겠죠. 뭐 홍도도 있고 감홍도 있고 후지도 있고 시나노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게 되면 그만 사과의 품종 따라서 수확량 달라질 것입니다. 그다음 품종 따라 달라지면 나이 따라서 어떻게 될까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나이 따라 수령이 되겠죠. 그다음 재배 방식 사과 재배는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방식이거든. 그 빡빡하게 심으면 등성점이 심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그만큼 수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말해 경작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구에 생산하는 사과와 의성에 생산하는 사과, 군위에 생산하는 사과, 청송에 생산하는 사과, 천혜에 생산하는 사과 기후 조건과 토양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수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 수확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로 쓰기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나오면 가로 쓰기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5점짜리가 나오지만 몇 점을 맞출 수 있는가 하게 되면 2점 내지 3점 부분 점수를 맞출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자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죠? 자 이제 평균 착가량이에요. 자 평균 착가량 이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 찍거나 했었죠 그죠? 네. 표준 수확량은 우리 동네 거예요. 우리 동네 거. 평균 착가량은 우리 찍겁니다. 자 우리 찍거 한번 봅시다. 여기 가입 수확량 산정하죠. 평균 착가량은 보통 뭐가 돼요? 100% 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 가입 수확량 산정하고 감수량 산정이 기준된다 했었죠. 저는 뭐가 돼요? 평균 착가량 뭐가 됩니까? 감수량. 착가 감소 구할 때 뭐 합니까? 평균 착가량 동안에서 착가 감소 구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감수량의 산정 기준되고 있다. 그러면 평균 착가량은 뭐냐? 자연재해 감은 이상적인 상황에서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수준체 줄좀 꺼주세요. 요 평년 수준체 아무리가 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완벽한 기후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년적으로의 재해가 있다고 점을 전제한 수확량을 가지고 뭐라고 하게 되면은 평년 착가량이라고 합니다. 다는 그냥 읽어주세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라고 봅시다. 영어로 가입금에 결정하죠. 저가 종료 발생 시 감수량 산정 기준 하려면 아까 우리 착가 감수량할 때 뭐 합니까? 평착 빼기 저가하고 착가량 하게 된 것이 뭐랄까? 착가 감수량 되었었잖아. 그래서 뭐가 된다? 저가적 종료 전 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 기준되고 있다. 자, 산출 방법입니다. 가도 수확량 자료 없는 경우 신규 가입입니다. 이때는 평균 착가는 어떻게 한다? 표준 수확량이 얼마? 100%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안 나옵니다. 시험 나오게 되면 표준 수확량의 70% 하는 놈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거 저가하고 착가량 밑에 21년 이거 남는 거예요. 어떤 거요? 어디 보시는데 지금? 네? 나 지금 30쪽을 보고 있는데? 31쪽 아닙니까? 30쪽을 보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저 21년 하니까 내가 지금 이거 대기장 수술하고 나가 내가 지금 잘못된 데가 후유증이 있는 것이 지금 걱정 많이 했습니다. 내가 배우고 가야 되는가? 자, 가도 수확량 자료가 있는가 최근 5년 이내 가입 이력을 하게 되어 있다. 자, 평균 착가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평균 착가량을 구하는 공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라고 나와 있습니다. D분의 C.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그거 바닥 가 있는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기본 공식 자체가 이걸 가지고 A, B, C, D 공식이랍니다. 네 가지 나오기 때문에 A, B, C, D 공식이 되고 있고,
가장 많이 나온 것이 ABC 공식이 있고 가장 적게 나온 것이 AB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하게 되면 ABCD 공식 나오게 되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에서 얘는 다 같아요. 얘는 어떤 놈이 돼도 다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 D분의 C가 있고 B분의 C가 있고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뭐냐? A 여기 갑니다. A 이건 뭐가 될까요? 착가량입니다. 착가량. 원래 A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착가량 평균 값을 가지고 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 B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표준 수학량 평균 값을 가지고 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학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D는 기준 표준 수학량의 평균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Y는 보험 가입 횟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봅시다. 자, 이거 나온 것이 착가량 하나 나왔죠? 그 다음 표준 수학량 하나 나왔죠? 그 다음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Y는 보험 가입 횟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보험 가입 횟수가 되다 보니까 표시에서 뭐가 나오면 미가입이 나오고 가입이 나옵니다. 그 횟수만 찾아주면 되니까 이걸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제가 봐봐요. 저는 먼저 이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자료가 제시되는 것은 무조건하고 몇 개가 제시되는가 그러면 얘가 제시됩니다. 그 다음 얘가 제시됩니다. 그 다음 얘가 제시가 됩니다. 자, 어떻게 제시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2023년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2022년도에 낼 수 있게 되겠죠. 2020년 보험가액 기준. 그러면 끝에 나온 것이 뭐랄까? 2022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봅시다. 이제 문제를 가지고 보는데 먼저 문제를 보기 전에 이렇게 자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순서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달라질 수가 있다. 어쨌든 요거만 봐주시면 돼요. 자, 먼저 A는 A 착가량 또는 수학량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뭐가 여기 A 값을 구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 C를 한번 보세요. C하고 D는 여기서 같이 갑니다. 가입연도의 기준 표준 수학량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기준 표준 수학량의 가입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8,500이라고 한번 예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C 값은 무조건 얘가 되는 겁니다. 8,500이. 왜? C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학량이 되어 있거든. 그럼 2023년도에 나는 차가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023년도에 C 값은 뭐가 될까요? 기준 표준 수학량인 가입연도 6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 값이 있죠. 요 값은 뭐가 될까요? 요 값은 기준 표준 수학량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평균 값을 구해내만 여기 뭐가 됩니까? D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여기 봅시다. D는 기존 표준수항의 평균값이 되어 있거든. 요게 원래가 각을 가지고 기준하거든. 그래서 요게 뭐가 될까요? D 값이 되는 거예요. C하고 그냥 같이 다니면 아시겠죠? 이제 A 구했죠. 그러면 요게 뭐야? 요게 B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되면 가일, 미가일, 가일 이렇게 됩시다. 자, 미가일 나오잖아요. 무조건 미가일 나오면 헷갈리지 말고 이 값을 이렇게 X 떠주세요.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요. 보험이 가입이 몇 번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어 있죠. 그럼 요 Y 값이 뭐가 돼요? Y가 4가 되는 겁니다. Y라는 게 의미 이해됩니까? 과거 5년을 하는데 보험 가입 횟수를 가지고 Y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과거 5년에서 몇 번 가입 됐어요? 4번이죠. 이건 찾아낼 수 있겠죠. 어떻게 찾아요?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적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A는 뭐가 될까요? 요 값에서 뭐가 돼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되죠. 100, 여기 예산돼서 120, 130, 140가 합시다. 4개 더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 될까요? 100, 120, 130 하다 보면 500 나오거든요. 500 나누기 Y 값이 얼마 될까? 4죠. Y가. 그죠? 그럼 125가 A 값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P 값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B 값은 얘 더하기 나누기 4이지만 B 값이 나오고 C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 밑에 달립니다. 알겠죠? C는 쉬워요. D는 뭐가 돼요? C하고 같이 가면 기준하고 같이 가면 C 값은 현재 값이고 원래 값이고 D 값은 과거 값이에요. 과거 평균 값입니다. 아시겠죠? 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은 이렇게 나와요. A 더하기 B-A 곱하기 1-5분의 Y 곱하기 D-C가 되는데 문제 풀 때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뭐가 되냐면 매년 다 보험가입하는 거예요. 1-5분의 5 되죠? 0이죠. B-A 곱하기 하면 얼마 돼요? 0 되죠. B-A 곱하기 0 하면 0이잖아. 그럼 뭐가 되죠? A 곱하기 D분의 C가 있으면 답이 되죠. 이해 안 됩니까? 5년 Y값이 5번 해봐봐. 5년 동안 계속 가입해봐봐. 1-5분의 5야 1이죠. 1-5분의 1 되면 0이 되죠. B-A 이 값 구할 필요 있어 없어? 그냥 0이잖아. 그러면 A 값 D분의 C만 해주면 그 값이 나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건 5년 나오기 최고 좋아요. 근데 얘네들이 실수하지 않고는 5년을 낼까요? 안 낼까요? 못해요. 안 주겠죠. 안 해주겠죠. 내가 압니까? 오늘 때가 시험분께서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 자, 그렇게 봅시다. 이 문제는 제가 이거 그대로 했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이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전에는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해줄 줄 알아요? 이거 많은 데다가 여기에서 가장 적은 값은 제외합니다. 제외하는 것이고 제외 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구하는 것도 뒤에서 구하는 것도 되게 쉬워져요. 자, 이제 봅시다. 이제 봐봐. 내 쪽 얼마 전 가져요. 공식을 지금 이거 받는 순간 또 할 거예요. 또 이걸 또 할게요. 이거 무조건 나오면 이제 15점짜리.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데 이 공식을 어떻게 다루냐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문제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문제 한번 대입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공식이 쉽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 개념을 가지고 어려운 표시를 하게 되면은 바로 문제 가지고 갈게요. 문제 어려운 문제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어디를 푸는 하게 되면은 10번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문제 한번 풀고 11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봐 주세요. 36쪽에 10번. 자,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뭐, 반별식 재배 아무 의미 없는 거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공식을 적어봅시다.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C는 어떻게 찾는다 했습니까? A는 무조건 A 많이 됐다 적게 됐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무조건 뭐가 될까? 요게 A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A 평균값을 구해서 A입니다. A 아시겠죠? 뒤에 나가면 수학량이에요. 원래 수학이 A 많이 됐다. 아시겠죠? A A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수학량 착가량입니다. 아시겠죠? A 더하기 처음 공식은 똑같으면 B-A는 무조건 똑같아요. B-A 곱하기 1-5분의 Y입니다. 자, 이제 또 Y값 찾아봅시다. 쉬운 거. 보험 미가 되어 있죠. 이건 난리 났습니다. 그럼 과거 5년 가지고서 보험가에 몇 번 됐을까? 한 번, 두 번, 세 번 되어 있죠. 자, Y는 3입니다. 그죠? 그 다음 C는 뭐라고 했어요? 뒤에 나온 C는 가입연도에 기준 표준 수학량 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죠? 요 9,500 요 값이 뭐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C하고 D는 D분의 C가 되다 보니까 C하고 D는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가죠? 같이 가다 보면 요 값 있죠? 요 값. 요게 뭐가 될까? D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요게 A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얘만 남았죠? 얘가 이제 B 값이 되는 거예요. 자, A 값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A 하나가 A는 자 얼마 됩니까? 6,500 더하기 5,600 더하기 7,100이 되는데 몇 년간일까 Y가? 3년이죠? 나누기 3을 해줍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6,500 더하기 5,600 더하기 7,100 나누기 3을 하면 얼마? 6,400 나옵니까? A 값이 6,400이 됩니다. 자, 이제 B 값 구해봅시다. B 값은 7,900 더하기 7,300 더하기 8,800입니다. 그죠? 요거 나누기 또 뭐란다? 3년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3,9 되다 보니까 20 되고 8,000. 자, C 값은 얼마 나올까? 9,500이죠. 그럼 D는 얼마 됩니까? 8,100 더하기 8,200 더하기 9,200이죠. 나누기 3을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아, 뒤에 보고 하는 거야, 그죠? 다 해놨으니까. 아, 진짜. 어떻게, 예술이었어요? 혹시 그럼 되죠. 8천 얼마요? 500. 500이 됩니다. 8,500. 자, 그런데 다음 멘트 있을 거야. 내가 못하거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대입 한번 해봅시다. A가 얼마입니까? 6,400 더하기 얼마? 8,000 AB 6,400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8,500분의 C가 9,500 되죠. 그럼 요 공식도 똑같이 대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태호씨? 그까지. 아, 그까지 안 하셨습니까? 갑자기 딱 그리시는데 얼마 됩니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소수 7,115. 7,100? 15.2. 15.2가 나온다고요? 7,800 나오는데? 8,500 분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C가 9,500 만에 8,500 9,500 봅시다. 8,000 빼기 6,400 곱하기 5분의 2 0.4 더하기 6,400 곱하기 7,868.2 나오는데 예. 여기 이렇게 풀어서 1 마이너스 5분의 3 되기 때문에 요거 남는 게 얼마 되니까 5분의 2가 되니까 0.4가 되잖아, 그죠? 거기서 들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요거대다 해가지고 요거 대입이 맞잖아. 이제 곱셈 나오니까, 그죠? 그럼 나서 요 값에다가 요걸 전체 요걸 대줘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값에다가 D분의 C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갈로 표시하기 들렸구나. 그래서 이제 기존 표준 수학량표 가지고 해가지고 그렇죠? 4,000이 얼마 나와요? 어떻게 계산해가 4,000이 나오나? 큰일 났다. 5분의 3이니까 5 나누기 3 아니야? 5 나누기 3이야? 5분의 3이 3 나누기 5지. 7, 8, 6, 8 나오죠? 그죠?
계산 또 안 되신다고? 7868. 7868. 지금 이래 되지? 7868kg.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 나와요? 요 값이 1600 곱하기 0.4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640 더하기 6400하니까 7040 곱하기 955에 8로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 그럼 7040 곱하기 95 해주고 나누기 85 한번 해보세요. 순서를 그러니까 요거 1번, 요거 2번, 그래서 1 곱하기 2 해주고 더하기 하는 거 이거는 3번. 요 값을 모아 놔서 요거 하는 것을 요거 4번 이거 치고. 찾았어? 네. 아이씨. 4, 5, 2, 4. 자, 그거 좀 이따 하도록 하시고 어디를 좀 펴시는가 하면 요거 펴고 나가지고 요거 좀 하고 문제 좀 풀다가 다시 요 문제는 여기를 써서 푸는 기회 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는데 그죠? 어디 좀 펴시는가 하면 아까 내가 29초만 펴보세요. 29초.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갈로스 이렇게 문제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보험료 부분 한번 봅시다. 보험가액 금액을 씌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29쪽에 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 이거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어디에 줄 거지 하면 손해를 따른 할인 할증은 누구 기준? 계약자 기준 하나가 줄 거주세요. 29쪽에 보험료 부분. 그 다음 손해에 따른 할인은 최대 얼마까지? 마이너스 30%까지고 할증은 최대 50%까지 할증한다고 이거 출전 꺼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처음 나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로스 읽기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따른 할인 할증은 계약자 기준 판단하며 최소는 최대 할인폭은 얼마? 마이너스 30%까지고 최대 할증폭은 플러스 50%까지 해준다는 거 이거 봐주시고 그죠? 자 넘어가셔가지고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31쪽. 자, 32쪽. 예, 32쪽에 이제 문제 1번 저가전 종합 이업 방식 상품의 가발성 품목을 모두 쓰시오. 이건 가수 4점이죠. 사과배, 담강, 뜰건강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2번 봅시다. 저가전 종합 이업 방식 사과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모둠에 답하시오. 계약사항 실제 결과주수 100주 주당 가입 가격 10만원 되었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뭘 구해줘야 될까? 보험가입 금액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보험가입 금액 한번 구해주고 봅시다. 100주 곱하기 10만원 하게 되면 보험가입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얼마 됩니까? 1000만원 그죠? 1000만원. 보험가입 금액 1000만원입니다. 나무 손해보장 특약 가입했죠. 나무 손해보장 특약 가입했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나무 손해보험금 나가게 되겠죠. 자, 조사 내용 태풍. 고사주수 10주, 병충해 고사입니다. 자, 사과배, 당감들 건강 병충해 보장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니까 병충해다가 X뼈 꺼주세요. X뼈. 미보상 고사주수죠. 병충해도 마찬가지 미보상이 됩니다. X뼈 꺼주죠. 그럼 여기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고사주수는 몇 주가 됩니까? 10주가 되죠. 고사주수가 10주고 병충해 고사주수가 2주 총 이제 15주가 죽었는데 그중에 10주는 보상한 손해 죽었는 10주가 되고 있고 그 다음 병충해 죽었는 거 2주 병충해는 보상해줘 안 해줘 미보상이 됩니다. 그 다음 미보상 고사주수 3주 나왔죠. 그러니까 보상한 손해 죽은 나무수는 몇 주 돼요? 10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L 얼마 됩니까? 100주분에 10을 하니까 뭐가 됩니까? 10% 되죠. 자, 나무 손해보험금에서 자기 부담비 얼마 된다 했습니까? 5%죠. 가피자 되죠? 1000만원 곱하기 0.1 빼기 0.05 해주면 얼마 됩니까? 50만원 나오게 되겠죠.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봅시다. 계약자 부담보험료입니다. 자, 계약자 부담보험료 출전 꺼주세요. 계약자 부담보험료. 자, 조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곱해주자 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곱해주는데 요거만 아니지만 된다 했었죠. 뭐가 있습니까? 특약 부분은 같이 빼준다 했었죠. 그죠? 우리 저까지에서 특약은 뭐가 있습니까? 특약. 저가 전에는 5종 한정 보장이 있고 이때는 30% 할인해 줍니다. 그 다음 저가 후에는 뭐가 있어요? 부보장이 있죠. 어떤 부보장이 있어요? 일소 피해 부보장, 가을 동상의 피해 부보장 이렇게 된다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할 때 뭐가 돼? 같이 빼주자 했었죠. 그죠? 요거만 안 헷갈리면 된다 했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가입 가격 얼마 됩니까? 3,700원. 평균 차가액 얼마? 11,000kg죠. 그럼 가입 가격은 11,000 곱하기 3,700원 하니까 가입 가격 얼마 나옵니까? 얼마? 4,070만원 나오게 될 겁니다. 4,070만원이 가입 금액이 되죠. 자, 보험료 구해봅시다. 하나하나 곱해줘 봅시다. 4,070만원 곱하기. 자, 보통 약간 영업료율이 이거 순보험료 영업료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됩니까? 9%죠. 곱하기 역점. 역 구해주면 되죠. 곱하기 뭐 해주면 할인율이죠. 할인율 얼마 되겠습니까? 18%죠. 그럼 할인율을 어떻게 한다? 1-0.18 곱하기. 자기 부담비는 지금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아직 안 하는 거죠. 그죠? 자, 방제시설 한번 봅시다. 방제시설 3개 있대요. Y자형시설 15%, 방상편 10%, 방정황 5%. 두 개 예산이면 합산하죠. 합산은 최대 얼마까지? 30%까지죠. 합산하니까 얼마 됩니까? 15, 15 되니까 30이네. 그죠? 그래서 방제시설 할인 1-0.3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 저가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의 보보장 들어가 있네요. 할인이 얼마 됩니까? 5%죠. 곱하기 1-0.05. 그 다음 곱하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소 피해는 보장 가입이 있잖아. 그죠? 요거 곱하면 요게 뭐가 됩니까? 계약자 납입 보험료가 나오죠. 순보험료가 나오잖아. 그죠?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요게? 여기 얼마가 되는가 한번 봅시다. 4,070만원 곱하기 9% 곱하기 82% 곱하기 70% 곱하기 95% 하니까 197만 9,700원 나오나? 이게 맞나? 이렇게 계산하는 게? 199만 7천 맞죠? 그죠? 그래서 얼마 나오게 되면 199만 7천 434원 됩니다. 원이하는 절수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됩니까? 우리가 순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순보험료는 국가가 50%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하기 지자체 지원 이렇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가수 사정과 여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틀리거든. 틀린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저가가 되고 있고 여기에 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부담 비율 가장 높은 게 얼마입니까? 30%죠. 그죠? 그럼 얘 얼마 지원해 줍니까? 국가에서 똑같이 60%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 몇 프로입니까? 미친다. 40%입니다. 60 해줍니다. 그 다음 30%입니다. 저가는 60% 지원해주고 변은 55% 지원해줍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20%입니다.
무조건하고 50%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요거보다는 원래 바뀌게 된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15%가 있고 10%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얼마 됩니까? 48%, 45% 지원해 주죠. 38% 3%. 38%입니까? 보자. 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하냐? 미쳤다. 38, 35다. 미쳤다, 이거. 38, 35%. 얘는 46%, 44%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이게 중요한데. 아시겠죠? 그래서 38을 3호, 38, 3호, 46, 44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부담비율이 얼마가 됩니까? 20%죠. 이 문제는. 그 얼마 지원해줍니까? 50% 지원해주죠. 문제에서.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봅시다. 곱하기 계약자 납입보험료. 내가 처분하려고 1 되겠죠? 빼기 얼마 뺍니까? 고가 지원 보험료 0.5 빼죠? 그 다음 지자체에서 30%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또 0.3을 빼니까 나는 이 보험료 중에서 얼마만 내면 됩니까? 20%만 내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얼마 됩니까? 뭐 38만 얼마 되겠네. 그죠? 뭐 39만 얼마 정도 그죠? 39만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원래 문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오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업황서에서 15%와 10%에서 이 부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까지는 3835 변은 4644% 지원해 주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 이거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은 4번 문제를 하지 마시고 5번 했다 그죠? 5번 했고 7번 한번 봅시다. 7번 저까지는 종합위험 상품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업무 방법서 내용이다. 손해를 따른 할인할증 누구 기준한다 했습니까? 이건 계약자 기준합니다. 계약자. 그래서 1번에는 계약자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2번 손해를 따른 할인할증 폭은 최소 30% 마이너스 30% 최대는 플러스 50%까지 한다는 거 그지요. 자 9번은 그냥 갈로 새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되고 12번은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 되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돼가지고 여기서 안 풀었던 문제 있죠? 그걸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했던 게 그냥 복습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